네, 19대 대선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볼 텐데요. 강병규 기자, 네. 판세의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4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그 뒤이어서 22.8%, 홍준표 후보는 13%, 심상정 후보는 7.5%, 유승민 후보는 5.4%입니다. 여기서 되게 특이점은요, 우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한 2배 정도는 돼 보이죠. 예, 20%가 좀 넘게 벌어지게 됐고요. 또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도 좀 다소 줄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4.6%에서 7.5%로 약 3%가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 반대로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평가됐던 중도 보수층이 현재 홍준표 후보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세 차례 TV 토론 결과 홍준표 후보가 좀 공격적으로 발언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보수층을 끌어모으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지지층의 이동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에 좀 시달렸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좀 안정권인 반면에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약간 흔들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보 이슈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요, 조금 더 진보층보다는 보수층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보층에서는 사실상 위기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 그랬던 만큼 이런 안보 이슈가 불거지자 보수층과는 더더욱 상반된 전략을 하게 되면서 일부 보수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에게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게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돼지 흥분제 같은 논란으로 사실상 개인적인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여론조사에서 10.5%에서 13%로 한 주 만에 또 상승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 저희가 지금 특징으로 짚고 있는 게 홍준표 후보의 약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약진, TK 민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그 홍준표 후보 어디를 갔습니까? 대구 서문시장 유세를 갔는데요. 이 유세 현장을 보면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어제 대구 서문시장 유세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시장통을 가득 메웠습니다. 탄핵 사태로 인해서 침체된 것처럼 보였던 자유한국당 지지세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된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장통이 시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홍 후보도 TK 지역에서만큼은 여느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겠다. 이러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어제 대구 유세 홍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내 고향 여러분들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젠가 대구 방송 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선거전 날까지 내가 2번 더 올 겁니다. 대구에서 길을 받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네, 강병규 기자. 네. 홍준표 후보가 어제 유세 직후에 올린 그 SNS 글을 보면 대구 서문시장 대첩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해놨던데 열기가 대단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세 현장에 몰리는 사람들만 봐도 이 후보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표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의 밑그림을 좀 흘려드릴 텐데 지난번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와 이번 서문시장에 방문했을 때라는 그 영상 비교입니다. 저번에는요, 4월 4일에는 사실
그냥 사실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4월 26일에 비해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약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 유세장을 찾아서 저렇게 응원을 해줬던 겁니다.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발언에서요. 이제 대선 전까지 2번 더 대구를 찾겠다라고까지 밝혔는데요.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한편 최근 사이다다, 코카콜라다 라면서 홍준표 후보를 비유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제 이 유세에서도 정말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대 조선소에 그 이제 밤에 야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다른 데는 간다. 대신 내 딸 절대 속속하지 않겠다. 내가 공주처럼 조심해서 살 거다. 대신 자기네들은 의심 오지 마라. 내가 26년간 모독이 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큰절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을 갈 때마다 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내놓는데 그냥 장난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내놓는 발언들입니다.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둘러싸고 세탁기 발언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요. 세탁기를 대한민국에 한번 넣고 돌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타당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 먼저 들어가시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논란이 됐는데 이 노이즈 마케팅을 또 한 번의 퍼포먼스로 인용을 해서 그 자유한국당 세탁기에 홍준표 세탁기에 초록색 티셔츠에 가짜 안보라고 쓰여있는 초록색 티셔츠, 사실상 국민의당을 겨냥한 세탁기에 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좀 철저하게 계산해서 치밀하게 이제 보수표를 결집하려는 집토끼만 잡으려는 그런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대구를 다녀온 뒤에 기분이 좋기는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5만 명이 넘는 서문시장 대첩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5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풍이 아니라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장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 명, 좀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숫자까지 업시킨 것 같습니다. 5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제가 경찰에 확인을 한 결과 10,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여 명 정도였다. 기분이 업된 만큼 숫자도 업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업시킨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요. 안철수 후보를 뭐라고 했냐. 자신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가서 나의 페이스메이커를 해달라 이런 구애의 손길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호남에서 선전을 해서 문 후보의 호남표를 나눠 먹어라. 그래야 내가 더 대통령이 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전략적인 계산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지지층한테 나를 밀어달라, 확실하게 밀어달라 이걸 더 호소하는 전략이겠죠. 호남은 좀 나눠 먹어라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그런데 앞에 홍준표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대구 방송 여론조사를 봤더니 홍준표 30%밖에 안 밀어주셨더라. 화끈하게 80%까지 밀어달라, 80%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사실 저희 몇 주 전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한 자릿수를 얻을 때도 있었는데요. 네. 벌써 30%로 부족하다, 80을 몰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80이란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을 치를 때 대구 경북에서 8080 전략을 폈는데요. 80% 이상의 투표율로 80% 이상의 득표를 해달라. 그만큼 표를 몰아달라는 지지를 했고 실제로 화면에 나온 대로 8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어줬던 만큼 나도 이렇게 밀어주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인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80%를 얻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80% 얻으면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한 지역에서 사실상 그렇게 몰표를 받기가 쉽진 않은데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는 확실히 보수층이 결집을 좀 덜해서
TK 지역도 한 후보로 쏠림 현상이 없었는데 점점 좀 흐름세가 이제 홍준표 후보로 결집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 추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밀어달라라고 홍 후보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 유독 TK에만 가면 물론 전략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구미를 방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고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미하면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고향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인권에서 봤을 때는 공과 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 5천년 가난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서 친북 좌파라고 규정까지 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과가 있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로 그분입니다. 1번 문재인 친북좌파, 2번 홍준표, 그 다음에 3번 그 뒤에 박지원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친북좌파예요. 내 3번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포스터 사진 보면 그 합성입니다. 목 위로는 안철수가 맞은데 몸통은 그럼 박지원인가? 네, 존경하는 인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직접 대선 후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역사 속 인물 5을 꼽아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세종대왕을 꼽았고요.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고, 안철수 후보는 세종대왕, 유승민 후보는 정약용, 심상정 후보는 정도전을 꼽았는데, 여기서 다 홍데스크, 네. 여기서 혹시 뭐 차이점 이런 게 좀 보이십니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는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들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 딱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진 실사를 사용한 존경하는 인물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밖에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특징이죠. 예. 네, 이런 특징을 삼아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보수 표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또 더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좀 금기시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선명하게 나뉘는 약간 가치 논쟁적인 이슈들은 좀 꺼내기 꺼려하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도 챙겨야 하지만 중도층까지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 때문에 사실 뭐 동성애 문제나 사형 문제가 공개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 예민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략을 보면요,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중도표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보수로 꽁꽁 뭉치겠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겠다, 이러한 전략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전략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 주말에 어떠한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보수층에 확실히 홍준표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저희 계신데 가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영남 분이어서 아니 근데 도대체 영남에서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진짜 요즘에 표심이 진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심은 계속 흔들리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서 근데 영남에서 한번 표몰이가 시작되면 무섭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지역 민심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지금 뭐 영남의 표심이 출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를 지금 뭐 TK에서 뭐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북 김천에 가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주하고 김천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경북 김천역 앞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는데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어떻게 됐냐? 홍 후보의 무대 앞에 지지자 반, 시위자 반, 뭐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 났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손해를 모두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김천은 구미와 상당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TK 지역 중에 하나인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TK 표심을 계속 잡아당기려고 이런 구애를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드 문제의 그 시위가 계속되다 보면 홍준표 후보도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내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순삼 여사가요,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돼지 흥분제, 남편의 돼지 흥분제 논란에 대해서 직접 트집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트집 잡을 게 없으면 그런 걸 트집 잡나, 그런 걸 트집 잡는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직접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홍준표에 대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혹시 홍준표가 안 될까봐 장사도 안 되는 그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나와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꼭 되라고 힘내라고 얼마나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에 들어가면 그 힘을 저희 남편한테 다 가져다가 부어줍니다. 네, 홍준표 후보 또 부인이 이순삼 여사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어저께는 또 네. 둘째 아들의 그 그렇죠. 유세 현장까지도 직접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못 가게 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네, 또. 그래서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차남의 결혼식이 대선 전에 미묘한 시기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홍준표 후보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세 일정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신 영상 메시지로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참 대선이 뭔지 아들 결혼식도 못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의 어떤 포스터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직접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며느라,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꽃 말고 5월 9일 날 선거를 해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카네이션 대선이라고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공략해서 좀 보수표를 좀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으로 또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대한노인회에서도요, 유승민 후보를 또 견제하기도 하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이런 포스터까지 나오면서 이런 노인의 그런 마음을 좀 더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